1986년 2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난 최다니엘은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 저글러스, 지붕 뚫고 하이킥, 시라노 연애조작단 등에서 보여준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유명 배우, 모델, DJ입니다. 39세의 나이에 광고 모델로 데뷔한 그는 KBS 월드 라디오 진행자, KBS EFM DJ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키가 크고 재능이 넘치며 늘 웃는 모습 뒤에는 깊은 슬픔과 쓰라린 실패,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5살 때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상실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고 그의 성인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삶은 인내, 열정, 그리고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최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5살 때인 1991년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신의 선물이라는 뜻의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최다니엘과 6살 위 형은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최다니엘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지만 어머니가 품에 안겨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던 모습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사업이 파산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은 헤어졌습니다. 최다니엘은 이모네 집으로, 아버지와 형은 다른 친척 집에 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외로움을 느끼며 이모네 마당에 혼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최다니엘의 성격과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영화에서 어머니와 함께 연기하는 장면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제 기억만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아기 얼굴 미녀 촬영 중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중간에 멈춰야 했습니다. 대본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후 긴 밤 동안 그는 서울 곳곳을 운전하며 텅 빈 거리에 멈춰 서서 울었습니다. 마치 그 상실을 진정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슬픔은 죄책감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지워지지 않는 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최다니엘은 커리어에 대한 부담감과 대중의 오해라는 또 다른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186cm의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유명 배우로서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댓글은 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는 오늘의 탐정에 대한 엇갈린 평가 이후 방에 혼자 앉아 혹평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과연 대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는 순간들이었죠. 비록 자주 공개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순간들은 대중에게 보여주는 강인한 이미지와는 달리 최다니엘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최다니엘의 커리어는 눈부신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로 점철된 여정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태어난 그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연기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용실 광고를 보고 소극단 오디션을 본 후 배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3년 빼빼로 광고에서 단역으로 데뷔했고 2000년 EBS 드라마 학교 이야기에서 조연을 맡았습니다. 최다니엘의 첫 번째 큰 성공은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2009년 2010년에서 이지훈 역을 맡아 2011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연기와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로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0년 로맨스 드라마
시라노 연애조작단에서 이상용 역을 맡아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2011년 동안미녀 2011, 2012년 학교 2013, 2012, 2017년 저글러스 2017, 2018년 영화 오늘의 탐정에서 맡은 배역은 그의 연기력을 더욱 확고히 했고 2014년 KBS 연기대상에서 빅맨으로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2018년 KBS 연기대상에서 오늘의 탐정으로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최다니엘은 연기 활동 외에도 재능 있는 DJ 겸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2011년 KBS 월드 라디오 진행을 시작으로 2013년 KBS EFM 팝스 DJ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청취자들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DJ로서의 역할을 즐깁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러브 발라드, 왁스의 코인 런드리 등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SBS 연기대상에서 오늘의 웹툰으로 남자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연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최다니엘의 커리어는 좌절 없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뮤지컬 2011이 기대했던 흥행에 실패하면서 홍제이 역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촬영 후 분장실에 혼자 앉아 관객을 실망시켜 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영화 유령 2012에서 박기영 역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관객의 비판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그를 회의적인 상태로 만들었고 한강변에 차를 몰고 가서 멈춰 서서 연기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은 그의 끈기를 증명합니다. 2012년 말 영화 학교 2013 촬영 중 무릎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 속에서도 배역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2018년 10월 2일 입대하여 부상으로 사회복무를 마친 후 그는 저글러스로 복귀하여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탐정 20시간 촬영 후 탈진으로 쓰러졌지만 전체 스태프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싶지 않아 다시 일어서서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쳐 울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는 그 순간들은 그의 헌신적인 아티스트의 흔적입니다. 최다니엘이 끊임없이 이루고자 노력하는 성과들은 그의 열정과 투지를 증명합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외모뿐 아니라 연기력으로도 인정받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시라노를 통해 그는 로맨틱하면서도 심오한 연기를 소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 역할은 여전히 관객들에게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매주 수천 명의 청취자를 끌어들이는 그의 프로그램 팝스를 통해 사랑받는 DJ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라디오 청취자들의 사연을 듣는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일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최다니엘은 코미디부터 액션까지 더욱 다양한 배역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탐정에서 이다일 역을 맡은 그는 강인하면서도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여정처럼 평범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제작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로 고아들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기 위한 그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5년에도 그는 영화 오늘도 지송입니다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다니엘의 연애와 결혼 생활은 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감정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미혼이며 현재 교제 중이지는 않지만 2022년 드라마 미운 우리 새끼에서 대학 시절 연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그와 여자친구는 학창 시절 인기 커플이었지만
자주 다투었고 다툰 후 여자친구 집 앞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결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자친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에는 영화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함께 출연했던 황정음과 열애설이 나기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부인하며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다니엘에게 있어 가장 큰 사랑은 실패한 연애 후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는 바쁜 스케줄과 대중의 관심 때문에 연예계 생활의 압박감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는 서울의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꿉니다. 인터뷰에서 이상형은 친절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39세의 나이에도 그는 아직 미혼이고 이는 때때로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이미 결혼한 또래들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최다니엘의 비극적인 죽음은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2025년 3월 15일 서울 교외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의 차량인 레인지로버는 오늘도 지송입니다. 녹음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통제 불능 상태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는 오후 11시 폭우 속에서 발생하여 시야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심각한 두부 및 흉부 부상으로 39번째 생일을 몇 주 앞둔 다음 날 새벽 1시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퍼져 팬과 동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애도의 글이 쏟아졌고 해시태그는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최다니엘의 장례는 2025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흰 국화와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